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런치톡에서 발표를 맡게 된 멀티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앤 네트워킹 랩의 통합과정 차채연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ECS MBS, Exact Computation of Sequential Nash Bargaining Solutions로 현재 IEEE Transactions of Peculiar Technology에 억셉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박형근 교수님의 지도로 수행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에 대해 소개하고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본 연구에서 풀고자 했던 문제와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 뒤 실험 결과와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두 그림 왼쪽에는 Peculiar to Infrastructure System 그리고 오른쪽은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ing System에 해당되는 두 그림 예시들입니다. 이 두 시스템의 공통점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여기 시스템 모두 다수의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다이나믹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저희가 포커싱을 맞췄던 부분은 다수의 사용자가 커먼 리소스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고 있을 때 시스템 입장에서는 무한히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에게 적절히 자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즉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각각 서비스를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원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원을 할당받았을 때 얻게 되는 만족도 역시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자원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코오퍼레이티브 게임을 사용하여서 자원을 공평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코오퍼레이티브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사결정이 바인딩되어 있는 어그리먼트를 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최적의 합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바이게닝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코오퍼레이티브 게임의 일반적인 솔루션 컨셉으로 사용되는 바이게닝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면서 분배해 줄 때 이 바이게닝 솔루션 컨셉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이 자원을 원하는 수요가 달라지는데 이 수요를 유틸리티로 저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를 정의하였을 때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공유함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유틸리티 페어를 feasible utility set으로 정의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가 두 개일 때 간략히 표현한 예시 그림인데요. 이 각 축을 한 명의 사용자의 유틸리티로 정의하였을 때 feasible utility set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그림에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disagreement point란 사용자들이 이 바이게닝을 시작하려고 입장을 했었을 때 최소로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 페어를 나타내는 지점인데요. 이 말은 즉 사용자가 이 disagreement point보다 낮은 유틸리티를 갖게 된다면 해당 바이게닝은 무산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게닝 셋은 파레토 옵티멀을 만족하는 지점들의 집합입니다. 파레토 옵티멀이란 한 명의 사용자의 유틸리티가 증가할 때 무조건 다른 사용자의 유틸리티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이게닝 셋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사용자의 유틸리티가 증가하면 반드시 두 번째 사용자의 유틸리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바이게닝 셋이 이 뒤에 윤곽으로 표시된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이게닝 솔루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법 중 하나인 내시 바이게닝 솔루션은 각 사용자들의 유틸리티 곱, 즉 여기서는 내시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시 프로덕트의
최대가 되는 지점을 솔루션으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내시 발견의 솔루션은 전체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필드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솔루션은 NBS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다이나믹 시스템에 적용을 하였을 때 어떻게 우리는 NBS를 낮은 복잡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방식은 Feasible Utility Set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의 NP를 구한 뒤 그때의 최대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해당 방법은 언제나 최적의 NBS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Feasible Utility Set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의 복잡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 NBS와 인트라 NBS가 제안되었는데요. 이 두 방법은 Feasible Utility Set의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두 알고리즘 모두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복잡도를 현저히 줄일 수는 있었지만 인터 NBS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지속함에 따라서 에러가 점점 확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인트라 NBS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고려하기에는 아직도 높은 컴플렉시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렉션 벡터를 사용한 DB 알고리즘 역시 정확도 측면에서는 정확한 NBS를 찾을 수 있었지만 복잡도 측면에서는 역시나 조금 높은 복잡도를 보이게 되면서 다이나믹 시스템에서는 조금 활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easible Utility Set의 모든 점들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 Feasible Utility Set에서 모든 사용자의 가질 수 있는 유틸리티의 곱, NP를 모두 구한 뒤 이때 최대가 되는 지점을 내시 발견 솔루션으로 채택하는 방식인데요. 결국 이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Feasible Utility Set 전체가 Search Space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정확한 NBS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Feasible Utility Set의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차원이 확대가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인터 NBS 같은 경우에는 이 Feasible Utility Set을 조금씩 줄여서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가면서 컴플렉시티를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이 해당 방법은 Feasible Utility Set을 여러 개의 서브 Feasible Utility Set으로 나누어서 NBS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Feasible Utility Set에서 NBS를 구한 뒤 이 NBS를 다음 서브 Feasible Utility Set에서의 Disagreement 포인트로 설정을 하고 이 줄어든 서치 스페이스 안에서의 NBS를 구하는 방식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마지막 서브 Feasible Utility Set에서 찾아낸 NBS를 전체 Feasible Utility Set의 NBS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앞서 설명한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는 복잡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지만 전체 Feasible Utility Set을 고려하지 않고 나눠진 서브 Feasible Utility Set을 고려함에 따라 에러가 점점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트라 NBS는 연속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타임슬라 T에서의 NBS를 구하고 이 NBS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한 지점을 타임슬라 T 플러스 1에서의 디서그리먼트 포인트로 설정하여 타임슬라 T 플러스 1에서의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서치 스페이스 안에서의 NBS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해당 방식 역시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줬다는 지점에 있어서 컴플렉시티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타임슬라 T에서의 사용자의 수와 타임슬라 T 플러스 1에서의 사용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면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없으며 그리고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이 해당 방법을 고려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컴플렉시티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렉션 벡터를 사용한 DV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방법은 발게닝 셋과
내시 프로덕트 함수가 오직 NBS에서만 접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대인 셋의 노멀 벡터, 그리고 내시 프로덕트의 노멀 벡터가 정확히 180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활용하여 NBS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시간에 따라 자원이 변화하거나 시간에 따라 사용자의 수가 변화할 때 모두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다이나믹한 시스템에서는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컴플렉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도 앞서 설명한 4가지 알고리즘들과 마찬가지로 연속된 타임슬롯에서 NBS를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저희 프로블럼 셋업의 예시입니다. 타임슬롯 T에서 NBS를 구하고 다음 타임슬롯인 T 플러스 1에서 NBS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다음 타임슬롯에서의 NBS를 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타임슬롯을 무한대로 늘렸을 때 계속해서 연속하는 타임슬롯에서의 NBS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타임슬롯 T에서 N명의 유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원 RT를 공유할 때 각 사용자들은 할당받은 자원을 기반으로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를 이 문제에서는 CRR의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유틸리티 펑션은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 감수도의 파라미터를 컨스턴트로 설정하여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유틸리티 펑션입니다. 이에 따라 매 시간마다 사용자들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 CRR의 유틸리티 펑션은 다양한 필드에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안한 ECS MBS 알고리즘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feasible utility set을 캡처하기 위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 TT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임슬롯 T 플러스 1에서의 NBS인 X스타 T 플러스 1이 현재 타임슬롯 T에서의 NBS인 X스타 T의 자원의 변화율만 곱하면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통해서 제안한 ECS MBS 알고리즘은 가장 낮은 복잡도로 정확한 MBS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설정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TT에서는 사용자가 타임슬롯 T 플러스 1에서의 자원을 모두 얻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효용을, 유틸리티를 분자해 두고 타임슬롯 T에서 자원을 모두 활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를 분모해 두어서 이 비율을 다이고널 인덱스에만 채워주고 나머지 값들은 모두 0으로 채워준 매트릭스입니다. 이때 자원의 변화율을 K라고 설정하게 된다면 매트릭스 TT의 i번째 인덱스인 TIIT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앞서 설정한 CRR의 유틸리티 펑션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i번째 인덱스가 K의 1-람다 i로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은 결국 i번째 인덱스가 자원의 변화율과 사용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인 람다 i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왼쪽과 같이 복잡했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오른쪽처럼 간단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타임슬롯 T에서의 라지 X 스타 T, 여기서 라지 X 스타 T는 타임슬롯 T에서의 NBS에서 사용자들이 갖게 되는 유틸리티를 나타내는 벡터인데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이 해당되는 라지 X 스타 T를 곱한 뒤 여러 간단한 수식을 정리해보면 이 해당되는 값이 타임슬롯 T 플러스 1에서의 라지 X 스타 T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은 즉 타임슬롯 T 플러스 1에서의 NBS가 타임슬롯 T에서의 NBS에 자원의 변화율만 곱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ECS MBS를 통해서 다음 타임슬라 T+1에 있는 MBS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안한 ECS MBS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정확도 측면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항상 정확한 MBS를 찾을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과 저희는 제안한 ECS MBS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했는데요. 이 아래 그림에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MBS를 구한 방식이고,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ECS MBS를 통해 구하게 된 NP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확도를 표현할 때 NP를 고려한 이유는 내시 프로덕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결국 NBS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만약 더 큰 값을, NP의 값이 더 큰 값을 갖게 된다면 그 해당되는 지점이 내시 발견 솔루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원에 상관없이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구한 MBS와 ECS MBS를 통해 구한 방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CS MBS는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정확한 MBS를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CS MBS의 복잡도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DV 알고리즘과 인트라 MBS 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점선은 DV를 통해서 나타난 복잡도, 초록색 점선은 인트라 MBS를 통해 나타난 복잡도, 빨간색 점선은 ECS MBS를 통해 나타난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자원이 변화함에 따라 DB와 인트라 MBS에 비해 ECS MBS가 현저히 낮은 복잡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실험과 해당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ECS MBS가 항상 정확한 MBS를 가장 낮은 복잡도로 찾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MBS를 가장 낮은 복잡도로 정확히 찾을 수 있는 ECS MBS를 제안하였습니다. ECS MBS는 모든 사용자가 CRR의 유틸리티 펑션을 가질 때 현재 타임슬롯에서의 NBS의 자원 변화율만 곱한 값이 다음 타임슬롯에서의 NBS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몇몇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ECS MBS가 항상 정확한 MBS를 찾을 수 있음을, 또한 가장 낮은 복잡도로 MBS를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있어서는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원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 수까지 확장된 시스템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아가 유틸리티 펑션이 CRR의 유틸리티 펑션으로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하였을 때로 확장시켜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